그러면 그 아까 대화 스타일이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대화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세 가지로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지시하기, 그리고 안내하기, 따라하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지시한다는 건 뭐냐면 너 이렇게 바뀌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담배 피면 몸에 좋지 않아. 이렇게 되면 나중에 폐암 걸릴 수 있어. 뭐 뇌졸중 걸려. 그러니까 담배 끊어. 담배 끊으려면은 너 니코틴 패치 붙이고 일단 보고서를 가.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시킬 거야. 그럼 그것만 잘 따라하면 너는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지시하기입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죠. 리더십도 뭐 김 부장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할 건데 이런 거는 누구누구를 협의를 해서 그 사람한테 이거를 하게끔 하고 당신은 이걸 하고 뭐 누구는 이걸 하게끔 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어떻게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지시하기가 이제 되죠. 그래서 이 지시하는 그 지시하기라는 대화 스타일인지 이 극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 극단에 어떤 게 있냐 따라가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적으로 이제 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면 맞습니다. 당신 생각이 옳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안에 가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할 수 있게끔 그냥 지지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따라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이 이 따라가기 대화 스타일이에요. 이 따라가기 대화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답은 당신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이 당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답을 생각해내서요. 그 답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이 따라가기 코칭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만난 많은 리더들은 굉장히 훌륭한 리더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 정말 되게 높으신 리더분들도 제가 코칭을 하는데 이분들이 다 제대로 된 생각만 갖고 있는 거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성공했었던 어떤 리더십 스타일인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계속적으로 답습을 하고 있어서 리더십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따라가기 당신이 여태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 당신도 잘할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건 간에 대화 스타일도 이 따라가기 스타일인지 있는 거죠. 이거는 육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아에서도. 그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이제 지시하기형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 뭐 너는 이거 공부해, 뭐 너는 지금 씻어, 뭐 밥은 이렇게 먹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계속적으로 지시하고 몇 점 맞아와 이런 어떤 목표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시하기의 어떤 양육이죠.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너 뭐 야단치고 지시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따라가기 뭐냐? 애가 원하는 대로 다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밤에 뭐 이렇게 아주 애기들 누워있는 애기들 그런 애들 밤에 잠을 안 자. 그러면 잠을 안 자면 뭐 그때 뭐 배고프다고 칭얼대면 뭐 그때 젖 물리고 뭐 우유 먹이고 또 놀아주고 애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계속 우니까 계속 안고서 뭐 밤에 이렇게 그 팔 빠져라 안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어느 정도 이제 커요. 그래서 같이 식당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또 막 소리 지르면서 애가 왜 막 그러면서 막 그 식당에서 뛰어다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주인도 뭐라 그럴 거고. 그럼 거기서 아니 애를 왜 그렇게 합니까? 애 기죽이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애니까 뛰어다니고 저러지 어른이면 저러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애를 이제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해요. 이게 따라가기 육아. 근데 이 따라가기 육아는요. 결코 건강한 육아가 아니에요. 지시하기 육아도 굉장히 안 좋은 육아 방법인데 이 따라가기도 굉장히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방임하는 부모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식하고 무책임하다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 아이에게 다 맡긴다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해요. 그래요. 아이가 막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공장소에서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녀요. 이게 내 자식이라서 나는 예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그럼 그 아이는 제대로 그런 어떤 공공장소에서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그 아이를 돌보지 않고 아이가 유치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더 커서 학교에 간다거나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같이 어떤 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 아이는 제대로 그들의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제대로 행동하는 양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 부모와 함께 있었던 그런 방식을 그대로 거기서 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요. 다른 애 거 뺏고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야단을 이제 맞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아이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를 점점 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 엄마가 어떻게든 뭐 그 아이를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해주고 뭐 방어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런 기회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아이는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결과를 이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적당한 훈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코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칭에서도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성공적이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모든 게 다 옳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요 하고 안내하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칭에 있어서도 이 따라가기만 하는 코치는 저는 무책임하고 사실은 그 안 좋은 코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따라가기 스타일이 아니라 그럼 아까 지시하기와 따라가기의 중간적인 어떤 대화 스타일인 안내하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게요. 이 안내하기는 뭐냐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전문적인 그리고 검증된 방식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식당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데서는 이렇게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면 안 된단다. 이런 데서는 바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 어른들 사이에 있을 때는 얌전하게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된다. 앉아서 식사를 끝내고 우리 놀이터에 가서 놀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카리스마 리더십 뭐 그러면서 소리도 지르고 야단도 치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그래서 임원이 됐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제가 며칠 전에 누구를 야단을 되게 많이 쳤는데 그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더 호되게 아주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버릴까요? 이제 이렇게 하면 코치가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냐는 거죠.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이건 따라가기 대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내를 합니다. 아주 젠틀리 안내하죠. 그런데 상무님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는 그런 적 없으세요?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든가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곰곰이 생각하시죠. 사실은 안 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내가 그래서 정말 믿는 후배고 정말 좋아하는 후배였는데 어떤 그 조직에서 뭔가 실패가 돼서 조직을 다잡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야단을 치셨대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닌데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였는데 결국엔 다른 부서로 가더라.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는 게다가 그 밑에 있는 구성원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옛날에 이런 선배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내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이 이제 그 어떤 방향을 바꿨다. 그 방법이 좋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코치님?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라.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솔루션을 이제 제시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안내하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동기강화 면담의 대화 스타일은 이 안내하기 대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게 뭐냐. 너무 과하게 대신해 주어도 안 되고 너무 스스로 하라고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하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대신해 주어도 안 되고 너무 내버려 두고 네가 다 옳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대화 스타일에 있어서 동기강화 면담의 안내하기 대화 스타일이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주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